다니엘서 12장 3절. 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그저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기로 한 책 한 권, 일하는 이유, 직원 중심의 이슈 문제는 지난 10강, 11강을 통해서 거의 다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있는 파트가 케이스가 직무 방향, 이직 이런 거여서 제가 마지막에 1월 달부터 했어요. 벌써 그죠? 1월 달부터 우리가 해가지고 1터에서의 지성과 영성을 시작해서 오늘 마지막에 무엇을 할까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12월 마지막이어서 내년도 플랜도 세워야 되고 마무리도 해서 하나님이 다니엘서는 1장부터 12장까지 있는데 7장부터는 예언서잖아요. 예언서. 맨 마지막에 12장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되게 지혜를 많이 강조하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래서 우리 일터들이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좋은 플랜을 내년에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같이 비즈니스 포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자, 2022년 이제 돌아보기, 제가 이렇게 2021년에서 22년 스타트를 했는데 참 빠르게 지나갔잖아요, 올해. 근데 참 어렵고 힘들고 이런 가운데서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됐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제 코로나가 끝나나 보다 그랬더니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돼서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원자재 파동이 되게 심해졌고, 반도체, 그 다음에 철강 이런 거부터 되게 심해졌고, 조금 지났더니 미국과 중국의 패권의 경제 패권으로 인해서 되게 어려워지기 시작했고, 또 코로나19는 우리가 그렇게 빨리 종식되지 않고, 그래서 2022년은 경영환건에 제가 2중고라고 했지만 거의 3중고, 그리고 원자재, 글로벌 경제 침체, 또 환율은 갑자기 또 급등을 해서 최고로 1,400원대를 기록하고,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고금리잖아요. 지금 고금리, 고물가, 매우 힘든 한 해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고 왔다라고 저도 돌아보고, 여러분들이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 여러분들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사를 경영하시는 CEO들이니까 2022년 경영 목표의 달성은 정량적으로 또는 정성적으로 어떻게 지금 계획한 게 달성되고 있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저는 2022년 경영 환경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리면 간단하게 제가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죠? 세계 식당 지수의 곡물 지수라든가 그죠? 의존도라든가 석유도 갑자기 올랐었고요. 석유도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우리가 유가가. 두 번째는 물가에 대한 부분. 그죠?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기준금리, 환율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경영 환경을 이겨오신 우리 여기 CEO 여러분들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참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꿋꿋하게 이겨오신 여러분들이 되게 감사하고, 또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믿음 마음으로 서로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앞에 옆에 보시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시죠.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겨온 2022년 경영 환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또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베스트를 다해서 이겨오신 여러분들을 감사하고요. 또 축복하는 이걸 시작하고, 자, 그래서 오늘 포럼의 아젠다는
가던 길 멈추고입니다. 오늘 가던 길 멈추고인데 첫 번째가 2020년 한 해는 회사와 나에게 어떤 해로 기억되는가라는 아젠다를 하나 제가 던지고요. 먼저. 두 번째는 오늘 주제에 맞는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 어떤 기대로 맞을 준비를 할 건가 하는 이 두 가지의 아젠다를 던지고 이 아젠다를 가지고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옳은 플랜을 준비합시다 하는데 옳은 플랜이라는 게 뭘까? 옳은 플랜. 아까 그 다니엘서에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사업하는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크리스찬 비즈니스 리더로 세워주셨고 또 CBMC 주셨고 또 이곳에서 우리가 이 사업하는 길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우리가 경영하는 조직이 여러분들이 옳은 길로 인도하는 일 아닌가라는 것을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나는 미래를 그리는가라고 하는 걸 첫 번째 제가 메시지로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들 뭐 30년을 하셨고 어제도 제가 CEO 한 35년 정도 하신 의료하시는 분들 공장에 제가 가서 봤는데 되게 그 한 우물을 한 30년을 해왔는데 이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미래가 없어요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대요. 35년을 했는데 그럼 아들한테 이거 주기도 그렇고 이거 미래가 없어서 참 그랬더니 그럼 제일 오래되신 분이 몇 년 되셨어요? 같이 일하는 분이 30년 되신 분도 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하고 같이 가면 이제 거의 안 보여서 항상 한 해 한 해 하면서 걱정이다라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미래를 그리는 CEO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계속 하는데 그럼 나는 미래를 그리는가에 첫 번째 왜 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어쩌다 사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쩌다 사장이 된 거지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 봉제 하청 이런 거를 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러면 사장에서 경영자가 돼야 되는데 비즈니스 이 경영자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그리는 기업을 일으키는 기업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는 이제 세 가지를 주로 강의를 하는데 그럼 사장이라고 하는 정의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저는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사장은 우리가 사장님 이렇게 부르면 회사의 주인인데 비즈니스 하는 형태는 어제 봐서 깜짝 놀랐어요. 30년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하나하나에 대한 원단이 들어오고 또 원단을 가지고 부자재를 하고 그 임가공을 가공이잖아요. 임률을 계산하고 하나 하면 마진율이 몇 프로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뭐 한 10%인데 지금은 5%도 안 되고 그러면 한 건 한 건은 어떻게 계산을 하세요? 그랬더니 30년이 됐는데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나고 나면 그럼 장사하고 똑같네요. 제가 그랬어요. 장사하고 우리 들어와가지고 저 쉽게 과일 장사로 들어와서 다 팔고 나면 얼마 남았는지 결산을 해봐야 아는데 그 중간중간에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 가설을 세우고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그러면 장사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 미래를 볼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과일 장사를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오늘은 맛이 없대요. 오늘은 맛이 없으니까 싸게 주거나 아니면 오늘은 안 샀으면 좋겠다고 단골은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내일은 맛있는 게 들어올까요? 그러면 그분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 가봐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가락동에서 좋은 게 들어와야 내일 가봐야 한다고 그러면 그럼 내일 또 나는 맛있는 걸 못 먹고 또 내일 와서 없으면 있는 대로 먹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우리가 좋은 물건 들어오면 팔고 안 들어온 물건 들어오면 또 싸게 팔고 이런 거 말고 내일은 진짜 좋은 게 들어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미래를 그리는 경영자가 되면 좋잖아요. 그럼 경영자가 되려면 내가 직접 재배를 하거나 내가 진짜 좋은 데를 선정해 놔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확실하게 팔거나 하는 저는
그게 경영자라고 생각하는, 경영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는 확실하게 내가 물건을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내보낼 수 있는 이런 경영을 하는 것. 그래서 예를 들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많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CEO가 돼야 되고, 그것을 우리가 전략적으로 싸게 오는 물건들은 또 싸게 들어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그분들한테 팔까? 싸게 파는 방법, 이코노미하게 파는 방법, 어떤 물건은 가치로 파는 방법, 어떤 건 내가 직접 재배를 하는 것, 산지 구매를 가게 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내는 방법이잖아요. 산지로 직접 가는 거. 그래서 저는 경영자가 좀 되면 미래를 더 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일들이 지금 오늘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들, 말세에 우리가 반일한테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이 더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다음 절에 오전에 보면 되게 비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말세. 우리가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업을 세워주는, 그리고 그 기업을 기업 전략, 경영 전략이 아니고 기업 전략을 하는 이런 기업가가 되는 플랜을 가지고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어쩌다 사장이 아니고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내년을 우리가 예측하면서 갈 수 있는 옳은 플랜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옳은 플랜을 세우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10년 후를 봤을 때, 제가 자연 같은 기업, 지난달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자연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2222년 이런 세대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한테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하는 자연 같은 기업을 만드는 이런 기업가에 여러분들이 꿈을 꾸는 옳은 플랜을 준비하는 게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옳은 플랜 첫 번째, 미래를 그리는가. 그래서 첫 번째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가 되는 CEO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결국에 하는 일들이 가깝게는 가족이고 또는 기업이고 너하고 한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저희 동역자들이고 같은 직원들이고, 또는 그 제품이 세상에 나가서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CEO가 되기를 제가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옳은 플랜 두 번째. 2023년을 위한 올바른 경영 플랜을 좀 준비하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는 CEO고 또 내년도에 우리가 어떤 계획으로 2023년을 경영해 나갈 거냐 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12월은 바톤 터치의 경영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톤 터치죠. 자, 일을 올해 22년 세웠던 것들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2023년을 계획하고, 그리고 2023년 일을 또 시작하는,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해야 되는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는 마라톤은 달려오는 속도를 가지고 그대로 더 달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1월이 되면 또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이런 경우들을 제가 중소기업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랜을 세우는데 이어서 달리기잖아요. 이어 달리기, 바톤 터치는. 우리가 다음 세대도 바톤 터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음 세대한테 주는 것처럼 첫 번째 올바른 경영 플랜에는 내년도에는 좋은 숫자를 만들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숫자라는 게 뭘까요? 좋은 숫자라는 게, 우리 장윤석 사장님, 좋은 숫자. 우리가 내년도에 좋은 숫자를 생각해 본 숫자가 있으시죠? 내년도는 내가 매출 얼마 하고 이익 얼마 냈으면 좋겠다. 이 좋은 숫자들을 자꾸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야 되고, 그 좋은 숫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좋은 숫자예요. 왜? 경영에 플러스가 되는 숫자죠. 그 숫자가 나와야 직원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고객을 행복하게 해주는 좋은 숫자예요. 이 좋은 숫자를 여러분들 CEO가 하늘의 지혜로, 또는 여러분들이 그거를 당연히 모스트죠. 우리가 해야 되는 숫자, 당연히 달성해야만 되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를 기준으로 세부 경영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어요. 구체적으로 경영 목표를 세우는 거와 안 세우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 목표를 세울 때 그 숫자를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세워야죠. 상품별로 세우던 또는 사업별로 세우던 또 연간 세우고 그다음에 반기 세우고 분기 세우고 월 세우고 그래서 세부 구체적으로 좋은 숫자를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서 세부 경영 목표를 여러분들이 세우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기업과 세부 목표를 안 세우는 기업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세부 경영 목표를 세워야 된다. 세 번째는 그러면 세워놨으면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무엇으로 어떻게 달성하시는 것인지를 좀 구체화해야 돼요. 그게 전략이죠. 여러분들이 방침이죠. 경영 과제죠. 올해는. 그래서 무엇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구체화하는 거죠. 구체화해서 여러분들이 달성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좋은 숫자를 만들어냈으면 이를 구체적인 세부 경영 목표를 세울 때는 조직원들하고 같이 하게 되는 거죠. 각각의 리더들하고 같이 하게 되고 세 번째 무엇으로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도 그들과 같이 세우는 조직을 가동시켜야 되는 거예요. 조직을 한 사람이건 두 사람이건 조직에 있는 사람들하고 구체적으로 달성하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해야 여러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건 아이디어로 생각 넘어갈 수 있지만 골똘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걸 어떤 식으로 해결할 건지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그죠? 그래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도 여러분들이 보시고서 세 번째 구체화하는 거에 줄을 치시고 구체화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겠다. 네 번째는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해야 돼요. 우리가 사업 전략을 하면 그걸 같이 갈 수 있는 조직 전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조직을 되게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조직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맡겨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여러분들한테 조직을 맡겨놨고 그 조직이 시너지를 내야 되는 조직이잖아요. 같이 내가 없는 부분을 또 그들이 우리 CEO가 여러분들이 바쁘고 계속 돌아다니면 조직이 지난번에 성장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을 잘 가동시킬 수 있도록 조직을 구축해 주는데 구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지난달에 했던 것처럼 사명을 주는 거잖아요. 역할과 책임을 주는 거예요. 내년도에 당신의 역할은 이거고 이거 할 책임은 뭐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주는 게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을 구축합시다는 조직 구축이에요. 그래서 이 목표를 같이 할 수 있는 조직 그리고 거기에 역할과 책임을 주는 이 세 번째, 네 번째까지 그래서 자 올바른 경영 플랜은 제가 아주 쉽게 말씀을 드렸지만 좋은 숫자를 먼저 이제 남은 기간에 한 보름 이상 남았잖아요. 보름 동안 여러분들이 좋은 숫자를 만들어내라고 제가 그랬어요. 좋은 숫자를 만들어내고 거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필요한 숫자, 내년도 경영하기 위해서 조직에 들어가는 비용, 제가 비용보다는 가격이 높아야 된다고 그래요. 가격보다는 가치라고 한 것처럼 좋은 숫자 만들어내고 이를 기준으로 세부 경영 목표 세우고 무엇으로 어떻게 달성할 수 있는지 구체화하는 거 고민하시고 마지막에 조직원들을 가동시키고 그들에게 역할과 책임을 주고 함께 멍에를 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좋은 플랜을 올바른 경영 플랜을 준비하면 좋겠다 봅니다. 자, 2023년 경영 환경 전망을 제가 여러 장을 준비했는데 두 장만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속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죠. 2023년 경영 환경이 되게 어렵다. 그럼 올해도 되게 어려웠잖아요.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모두에게 어려운 건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죠. 모두에게 어렵지 않습니다. 올해 3배 이상 성장한 데도 있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기업들 중에도 3배 이상 성장한 기업들도 있을 거고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엄청나게 제가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자, 모두에게 어려운 것만 아닌데 그걸 어떻게 이겨내는 거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죠. 또 오늘 뭐 금리를 어떻게 인상한다, 빅스텝으로 간다, 자이언트 스텝으로 간다, 뭐 여러 가지 있고 경기 침체, 이제는 글로벌 경기이기 때문에 가치 침체기를 맞는 거,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내 경제는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3고죠. 먼저 미리 설명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기조가 계속 유지되겠죠. 어려운 경영 환경, 특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계 기업, 이자도 못 내는 기업들이 또 우리가 발생될 수 있는 그래서 한 번도 또 경험하지 못한 되게 어려운 환경에 여러분들이 직면하고 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또 전년 대비 5% 인상이 되지만 그래도 정부의 기조나 이런 건 친프렌들리 기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기대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률, 환율 1,300원대 우리가 보고 국제 유가도 계속 오락내리락 할 거고 굉장히 어려운 성장은 되게 어려운 성장으로 글로벌 경제 침체라고 하는 말로 지금 한마디로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 경영 환경의 산업을 보면 2차 전지를 제외한 각 분야에서 실적 저하가 될 거다. 글로벌 환경 요인, 경기 회복력, 공급망 블록화. 공급망이 이제 블록을 가지고 있죠.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블록, 그 다음에 고유가 고환율. 국내 경제는 심리가 계속 위축되는 거잖아요. 심리가 계속 위축돼서 이제는 이코노미 가거나 저가거나 중가거나 해서 중간이 거의 없어지는. 부동산 시장은 어제 뉴스에 제가 본 거는 뭐 노원구가 제일 많이 올랐었는데 5%, 6% 2021년에 6점 몇 프로가 올랐는데 거의 그만큼 다 떨어졌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거의 시장이 위축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재고가 계속 쌓이는 있는 부분. 그래서 산업 간의 리스크가 큰데 전체적으로 보면 반도체 우리가 지금 계속 겪고 있는 거잖아요. 반도체와 건설업종은 정체 또는 침체가 예상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오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원자재나 부품에서는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경영 환경이 되게 어렵고, 또 하나는 국내 경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에 따른 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기업 가계부실에 대한 구조조정.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서 산업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있는 부채를 갚는 곳에 더 많이 쓰게 되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영 환경에서 되게 어려운 경영 환경이지만 이 경영 환경을 알고 우리가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좋겠다. 그래서 앞에 경영 플랜에 이 경영 환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경영 환경을 옳은 플랜을 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자, 경영 환경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연 환경이 아니죠. 오늘같이 날씨가 뭐 영하 9도, 10도, 한파, 뭐 어제보다 한파의 정의를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제가 어제 가지는데 팀장이 한파, 내일부터 한파래요. 내일. 그래서 내가 한파의 정의가 뭐야? 우리는 되게 한파 그러면 굉장히 추울 거야. 그런데 한파의 정의는 전날보다 오늘날, 내일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는 걸 저희는 한파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10도 이상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것도 경영하고 똑같잖아요. 한파가 오는 거예요. 그럼 미리 알고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처할 거냐 하는 거죠. 한파가 오면 우리가 수도꼭지도 잠그고 뭐 하고, 그죠? 동파되지 않도록 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려주는데 경기 전망도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기 전망을 여러분들이 찾았으면 미리 이제 준비하고 가는, 그래서 경영 환경은 극복 가능한 환경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자연 환경이 아니다라고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같이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옳은 플랜 세 번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자, 우리가 영어의 B와 D 사이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태어나고 이제 죽고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영어의 알파벳 B와 D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하는 게 C잖아요. 자, 그럼 오른풀 C에는 어떤 거 있어요? 초이스 하는 것도 있고, 체인지도 있고, 변화해야 되고, 챌린지, 도전도 해야 되는 C가 있고, 크리에이션, 창조하는 C가 있고, 콜라보레이션, 우리가 협업하는 콜라보레이션도 있고. 자, 내년도에 우리가 올바른 플랜을 아까 얘기해서 미래를 개척하고 옳은 플랜을 세우면 그걸 하기 위해서 나는 나에게 필요한 시는 뭘까 하는 걸 여러분들한테 오늘 던지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 시 중에서 어떤 시, 어떤 분들은 이걸 난 다 필요하다고 하는 분들도 봤고요. 여러분들 나는 시급히 필요한 시가 뭐다. 그래서 내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는 의사결정의 신중성이 더 중요한 내년이 됐고요. 또 여러분들이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도전하는 체인지도 필요하고요. 변화하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창조, 융합 창조하는 것도 필요하고, 세상에 없는 제품을 만들지만 다 융합 창조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C가 뭘까 하는 걸 여러분들이 한번 보면서 올바른 플랜을 준비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필요한 시를 여러분들이 지금 한번 오늘 가던 길 멈추고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옳은 플랜이라고 하는 거, 옳은 길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지난달에 했던 게 뭐죠? 사명과 비전이잖아요. 사명. 하나님이 나한테 맡겨줬던 사명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게 이제 옳은 길이잖아요. 우리 옳은 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옳은 길 세 가지입니다.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이 길밖에 없다라는 거, 그 길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 인도하는, 저는 인도하는 게 되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옳은 플랜을 세우는데 필요한 시, 두 번째 옳은 플랜을 세우고 좀 더 크고 넓게 보는 미래를 그리는 CEO가 됐으면 좋겠다. 이 세 가지의 제가 메시지를 준비했고요. 자, 이제 영성의 시간에 지난번에도 똑같이 출애굽기 3장을 봤어요. 그죠? 출애굽기 3장. 우리가 발을 벗어라 그 얘기했잖아요. 신을 벗어라. 그죠? 발을 벗어라가 아니고 신을 벗어라. 왜 신을 벗었는지 제가 느꼈던 것도 우리 여기 CEO 분들이 느꼈던 게 다 다르지만 저는 터치라고 하는 걸 봤어요. 가장 우리가 여러분들을 되게 힘든 시기에 내가 거룩한 곳에 세우려면 사명을 주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발을 터치해 주셨잖아요. 가장 더러운 거. 그래서 그 위로를 받으면서 힘을 얻었는데 제가 3장을 묵상하면서 3장 1절을 봤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이게 3장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하고 2절을 보면요. 1절 이게 없어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는데 전혀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1절에 나온 걸 보면 이때로부터 그런 모세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죠. 그리고 이때가 사명을 받을 때는 우리로 추측하기인데 김영희 대표님 몇 년 지난 거죠? 모세가 양을 친 지가 거의 40년이 지난 거죠. 40년이 지났는데요. 제가 이렇게 이걸 가지고 묵상하니까 모세의 양떼가 아닌 거예요. 누구의 양떼죠? 장인 이드로의 양떼예요. 그러면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양이 없는 거죠.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죠? 아무리 장인 집에 있어도 우리 성경은 야곱은 그죠? 내 이제부터 내 가족이 있으니까 내 양을 내가 키울 거예요. 그래서 전박이는 내 거고 전박이 아닌 거는 우리 외삼촌이 가지세요 이러면서 했는데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쳤는데 자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잖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산은 척박한 곳, 건조한 곳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서 제가 이제 묵상하고 싶었던 게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오늘 안 나오셨는데 갈비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여러분들이 어제도 그랬어요. 35년, 40년 했는데 남은 게 없어요. 본 게 없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 위로의 말씀으로 이걸 잡았어요. 모세도 사명을 받을 때 자기 재산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다 이드로의 양떼. 여러분들 우리 뭐 고모님도 그렇고 다들 40년씩 사업했는데 그렇다고 뭐 번듯하게 뭐 재산을 구축해 놓은 것도 아니고. 모세도 그랬어요. 제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모세도. 그러면 우리를 보면 오늘 여러분들이 40년하고 앞으로 할 때도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다들 하나님이 그때까지 먹여주셨지만 올해 또 여러분들은 기대와 희망으로 옳은 플랜으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래서 모세는 여기서 호렙으로 인도하면서 사명을 받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도 아무것도 없은 40년을 열심히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 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를 받고 2023년에는 옳은 길로 인도하는 다음 말씀이 우리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이름이 우리가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는 이런, 그래서 오늘 찬송도 해같이 빛나는 거, 그 가사를 되게 묵상하면서 제가 찬양을 골랐는데 거기에 보면 섬김도 나오고요, 믿음도 나오고 굉장히 많은, 그 이석균 씨가 오래전에 했던 찬양인데,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내년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면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하는 이런 비즈니스 하기를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축복하고, 2023년이 다들 어렵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지혜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도 하시면서 문을 두드리면서 베스트를 다하는 이런 CEO가 되는, 그래서 미래에 대한 그림도 그리고 내년도에 옳은 플랜도 세우고 내가 변화돼야 될 것들도, 내가 시해야 될 것도 찾아가는 오늘 그런 포럼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말씀과 그리고 오늘 제가 아젠다를 준비했고요. 자, 오늘 나름 주제는 15분 동안 2022년 한 해 회사와 나에게는 어떤 일로 기억되는지 서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누면서 서로 위로도 받고 또 칭찬도 해주시고 또 격려도 해주시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새롭게 다가오는 2023년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기 위해서 회사의 플랜과 나에게 필요한 신은, 회사의 플랜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나는 하고 싶다라고 하는 거를 자꾸 선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포할 때 그게 여러분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선포하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시를 서로 나눠보는 시간, 이렇게 두 가지를 오늘 나눔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는 주제로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래서 40분 내서 마치고 30분 동안 이거 하고 또 다시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어렵다고 하는 기대했던 2023년, 희망으로 시작한 2022년이 하나님 이제 저물어 가고 또 우리가 결산을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하였도다 충성에 종화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거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직도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도 있지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만나와 같이 매일 먹여주시고 불기름과 소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이제 또 2023년을 새롭게 준비하는 이 시기에 우리 CEO들에게 하나님 옳은 플랜을 세워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고 인도하는 우리 CEO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포럼을 또 진행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